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영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 그리고 김재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일명 도쿄회동입니다. 문 대통령의 남자들로 불리는 임종석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의 환한 얼굴이 담긴 사진인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이게 왜 나온 겁니까? 구백수와 신백수의 동경산책이라고요? 네, 탁현민 전 행정관이요. 12일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렇게 일본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스러운 사진들 몇 장을 올렸습니다. 일본 도쿄 시내를 네. 함께 걸으면서 뭐 저렇게 막 길거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뭐 파한대소하면서 굉장히 좀 친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구백수와 신백수의 동경산책. 촬영은 백수도 아니고 백수가 아닌 것도 아닌 낀 백수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이 신백수가 이제 새로이 이제 얼마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백수는 이제 양정철 비서관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낀백수는 이제 본인을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저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사이가 굉장히 나쁜 것 아니냐 이런 네.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캠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1기 청와대를 네. 이끌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혹시 알력 다툼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의혹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아닌가라고 네. 지금 구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 아무 일도 없어요. 알력 같은 거 없습니다라는 입증을 하기라도 하듯 환한 얼굴의 사진을 내놓은 건데요.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백수라는 표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너무 좀 워낙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백수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느낄 때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네. 사익 추구가 가능해서 그쪽에서는 또 일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수라고 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총선을 대비해서 어디 지역구를 갈 것인가 이렇게 고르고 있는 점에서 글쎄 백수라고 하기 좀 어렵고 네. 또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선의 핵심, 인재 영입을 한 핵심 이런 걸 관여하는 민주연구원장을 하기 때문에 글쎄 이렇게 백수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네. 어떤 사실 대통령이 3.1절에서 빨갱이 정말 친일 3대가 잘 산다 네. 일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일본 여행을 가서 저렇게 희희낙낙 웃는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점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일자리 구하러 일본 가는 청년들도 많지만 일본 여행하고 이제 3.1절에서 하신 말씀하고는 좀 별개인 걸로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특히 미세먼지의 해결사로요. 반기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손학규 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에 관한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갖고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반기문 전 총장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때 붙을 법도 했던 그런 정치적 라이벌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어떻게 일어나니 가능했던 건가요, 김 교수님? 일단 방금 보셨지만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가 워낙 중요한 문제고 글로벌한 지구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고 외교부 장관, 중국과도 많은 외교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파리 기후변화 이런 협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중요한 외교적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제안이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재 브루나이에서 이제 현재 지금 외국에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 같은 제안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같이 네.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역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동안 가져왔던 평생 외교 분야의 경험, 더군다나 뭐 세계 최고의 외교직인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뭐 보수 진영 또 진보 진영 어느 쪽에서도 가리지 않고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라는 사실은 뭐 때에 따라서는 전혀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그런 재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아무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 중도층 그리고 또 중도 보수층의 실력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함께 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틀도 이뤄나가겠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구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역할을 해준다면 중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 또 이런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마음들이 서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락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께서 수락하신다면 일종의 정치적 센스가 부족하신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네. 아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받으면 정말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게 네.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얼씨구나 하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정부 산하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그 대책기구가 있어요. 사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아무 한 일이 없죠.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비난 내지는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종의 문세먼지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반기문 전 총장과 같이 어떤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그 책임 기구의 수장으로 앉혀놓으면 네. 앞으로 이제 문세먼지가 아니고 반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카드죠. 이걸 해낼 수만 있으면 얼씨구나 하는 거죠. 네. 난제죠. 이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미세먼지로 과연 이러는 탁견이 그대로 이어질지 네 분과 함께 분석을 나눠봤습니다.